40대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70대에는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대가 되면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모두가 점차 비슷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30대까지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채워져 모두가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사람의 기쁨을 따라가지 못하고 많이 아는 사람의 만족이 모르는 사람의 감사에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더하고 빼다 보면 결국 삶의 마지막 계산은 비슷비슷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에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친절하고 겸손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 시집가거나 장가갈 걱정도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수고도 필요 없고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6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결국 살아있을 때만의 문제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죽음 자체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걱정과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일 뿐입니다. 죽음 이후의 일은 알 수 없기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프더라도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눈이 보이지 않다가 수술로 한쪽 눈을 보게 된 사람은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두 눈이 멀쩡했다가 한쪽 눈을 잃게 되면 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다가 한쪽 눈이라도 보이게 된 것이 나은지 아니면 두 눈이 잘 보이다가 한쪽 눈을 잃게 되는 것이 나은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택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동일한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만족은 절대적인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 좌우됩니다. 재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300억 원의 자산을 가졌던 사람이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20억 원만 남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남은 20억 원을 보고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억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거액입니다. 결국 돈이 주는 행복과 괴로움은 그 액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현재의 소유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인생은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하게 되는 것과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다른 경험입니다. 같은 혼자라는 상황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결혼과 독신 두 가지 삶의 경험을 모두 해본 사람이라면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과 문제의 대부분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계속 마음을 두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가 희끗한 70대 노인이 그동안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았는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자책한다면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은 지금까지 대성공이었다라고 믿는다면 입가에 미소가 떠오를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쩌면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 들에 따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젊은 세대와 비교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말을 잘하면 똑똑하다고 칭찬받지만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많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젊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꿈을 이야기하면 야망이 있다고 하지만 노인이 새로운 시도를 이야기하면 노욕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사회적 기대와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노인은 노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실수를 두려워하며 노인처럼 신중하려고 하지만 청년의 본질은 미숙함과 실수에서 배우는 용기입니다. 반면 노인의 본질은 원숙함입니다. 젊은이처럼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노인의 장점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젊음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도사들이 모두 머리가 하얗게 묘사되었듯이 지혜와 경험은 나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늙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이는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것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깊은 통찰력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능력도 자신의 나이에 맞는 태도를 수용할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젊은 세대의 미숙함을 보며 조언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워야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가르치려 해도 그들이 직접 겪지 않으면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10가지 계획을 세우고 모두 시도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과로, 과식,
과음은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서 몸이 상해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쉽게 악화됩니다. 과도한 행동을 피하고 절제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나눔의 실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모으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나 물건이 많아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나눔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도 항상 얻어먹기보다는 가끔은 내가 사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는 습관은 나 자신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재산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나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유산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자금과 생활 공간은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고 나면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남겨두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문화가 강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도 스스로의 몫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싶어 하더라도 각자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에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늙어서 자녀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불편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면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병든 어미를 새끼가 돌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거나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시골에서 소박한 농사를 짓거나 작은 취미 생활을 하며 삶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힘들게 만듭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마음을 비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삶의 에너지는 봉사나 나눔,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삶을 대한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줄이고 스스로도 더욱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자유를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모를 돕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그 도움을 당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와 나눔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탁으로 강의를 하거나 모임에 참여할 때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참여한다면 더 많은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강사료를 받지 않는 강사는 강사료의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돈에 종속시키지 않고 순수한 의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봉사와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눌 때 그것은 단순한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가 아니라 그 나눔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 자체로 대단한 성공이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작은 것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의 기쁨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를 되새기며 괴로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집중하세요. 노년의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배움과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필요한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명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단순할수록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세상과 나누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가장 깊고 의미 있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통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하지만 노년을 건강하고 유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혜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노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년의 핵심 키워드는 야금야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노년은 몸이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죽음이라는 불안과 마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성취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야금야금의 태도는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에는 특히 욕심을 부리거나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운동도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해야 하며 음식도 천천히 꼭꼭 씹어 소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은 노년의 기본적인 행복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년은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태껏 보지 못했던 작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유쾌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건강과 돈입니다. 건강과 재정은 노년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초입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려 하거나 반대로 너무 부족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살 것과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 안에서 불안과 걱정에 갇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세 번째 지혜는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줄 아는 힘입니다. 인생에는 이유 없이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언젠가 지나가기 마련이며 그 뒤에 찾아오는 평온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네 번째 지혜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단순화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노력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멀어진 관계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또 다른 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갈등을 해소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관계의 짐을 덜어낼수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무료함과 무기력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과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창작 활동, 혹은 여행, 등산, 요가와 같은 활동은 노년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을 배우는 것은 노년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나눔과 봉사입니다. 노년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물질적인 나눔뿐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봉사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노년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북돋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지혜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의 마무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서를 작성하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과정입니다.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준비를 미루거나 간과하지만 이를 통해 남겨진 사람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배나 유언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들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했는지를 되새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노년은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되새기며 자책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일부로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혹은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 또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우리 삶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잘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배,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혀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노년의 삶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는 경험과 지혜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그 경험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잃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만 집중한다면 슬픔과 아쉬움이 커지겠지만 우리가 얻는 것들에 감사한다면 삶은 더 깊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노년은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과 일, 사회적 책임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서와 같은 조용한 활동이 만족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여행과 같은 새로운 경험이 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그것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년에는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감을 버리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 과거를 회상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 가족과 함께 일상을 나누는 작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오면서 쌓였던 오해와 미움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는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마음의 평화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년에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거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작은 산책, 차 한 잔의 여유, 따뜻한 대화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적당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절약은 현재의 행복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소비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명한 소비를 하고 남은 자원을 나누는 것도 노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봉사는 노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작은 나눔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끝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나눌 것이 많으며 사랑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40대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70대에는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대가 되면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모두가 점차 비슷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30대까지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채워져 모두가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사람의 기쁨을 따라가지 못하고 많이 아는 사람의 만족이 모르는 사람의 감사에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더하고 빼다 보면 결국 삶의 마지막 계산은 비슷비슷해지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에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친절하고 겸손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 시집가거나 장가갈 걱정도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수고도 필요 없고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6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결국 살아있을 때만의 문제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 사실을 감사히 여기고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죽음 자체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걱정과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일 뿐입니다. 죽음 이후의 일은 알 수 없기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프더라도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눈이 보이지 않다가 수술로 한쪽 눈을 보게 된 사람은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두 눈이 멀쩡했다가 한쪽 눈을 잃게 되면 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다가 한쪽 눈이라도 보이게 된 것이 나은지 아니면 두 눈이 잘 보이다가 한쪽 눈을 잃게 되는 것이 나은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택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동일한 상황이라도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만족은 절대적인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 좌우됩니다. 재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300억 원의 자산을 가졌던 사람이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 20억 원만 남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남은 20억 원을 보고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억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거액입니다. 결국 돈이 주는 행복과 괴로움은 그 액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현재의 소유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인생은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하게 되는 것과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다른 경험입니다. 같은 혼자라는 상황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결혼과 독신 두 가지 삶의 경험을 모두 해본 사람이라면 더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과 문제의 대부분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계속 마음을 두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가 희끗한 70대 노인이 그동안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았는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자책한다면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은 지금까지 대성공이었다라고 믿는다면 입가에 미소가 떠오를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쩌면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 들에 따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젊은 세대와 비교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말을 잘하면 똑똑하다고 칭찬받지만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많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젊은 사람이 열정적으로 꿈을 이야기하면 야망이 있다고 하지만 노인이 새로운 시도를 이야기하면 노욕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사회적 기대와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청년은 청년답게, 노인은 노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실수를 두려워하며 노인처럼 신중하려고 하지만 청년의 본질은 미숙함과 실수에서 배우는 용기입니다. 반면 노인의 본질은 원숙함입니다. 젊은이처럼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노인의 장점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젊음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도사들이 모두 머리가 하얗게 묘사되었듯이 지혜와 경험은 나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늙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이는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는 것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깊은 통찰력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능력도 자신의 나이에 맞는 태도를 수용할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젊은 세대의 미숙함을 보며 조언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워야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가르치려 해도 그들이 직접 겪지 않으면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10가지 계획을 세우고 모두 시도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과로, 과식, 과음은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서 몸이 상해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쉽게 악화됩니다. 과도한 행동을 피하고 절제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나눔의 실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모으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나 물건이 많아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나눔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도 항상 얻어먹기보다는 가끔은 내가 사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는 습관은 나 자신뿐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재산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나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유산을 모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자금과 생활 공간은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고 나면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남겨두는 것은 부모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문화가 강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도 스스로의 몫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싶어 하더라도 각자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에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늙어서 자녀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불편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 생태계를 보면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병든 어미를 새끼가 돌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하거나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시골에서 소박한 농사를 짓거나 작은 취미 생활을 하며 삶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힘들게 만듭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마음을 비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삶의 에너지는 봉사나 나눔,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삶을 대한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줄이고 스스로도 더욱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자유를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모를 돕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부모가 그 도움을 당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와 나눔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탁으로 강의를 하거나 모임에 참여할 때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참여한다면 더 많은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강사료를 받지 않는 강사는 강사료의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돈에 종속시키지 않고 순수한 의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봉사와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눌 때 그것은 단순한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가 아니라 그 나눔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 자체로 대단한 성공이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작은 것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상의 기쁨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를 되새기며 괴로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집중하세요. 노년의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배움과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필요한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분명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단순할수록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세상과 나누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가장 깊고 의미 있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통해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시기가 바로 노년입니다. 하지만 노년을 건강하고 유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혜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노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년의 핵심 키워드는 야금야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노년은 몸이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죽음이라는 불안과 마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성취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야금야금의 태도는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에는 특히 욕심을 부리거나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운동도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해야 하며 음식도 천천히 꼭꼭 씹어 소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은 노년의 기본적인 행복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년은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태껏 보지 못했던 작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유쾌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건강과 돈입니다. 건강과 재정은 노년을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초입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려 하거나 반대로 너무 부족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살 것과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 또한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 안에서 불안과 걱정에 갇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세 번째 지혜는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줄 아는 힘입니다. 인생에는 이유 없이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언젠가 지나가기 마련이며 그 뒤에 찾아오는 평온은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네 번째 지혜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단순화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노력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멀어진 관계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또 다른 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갈등을 해소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관계의 짐을 덜어낼수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무료함과 무기력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과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창작 활동, 혹은 여행, 등산, 요가와 같은 활동은 노년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을 배우는 것은 노년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나눔과 봉사입니다. 노년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물질적인 나눔뿐 아니라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봉사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노년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욕을 북돋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지혜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의 마무리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서를 작성하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과정입니다.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준비를 미루거나 간과하지만 이를 통해 남겨진 사람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배나 유언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은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들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했는지를 되새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노년은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되새기며 자책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일부로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혹은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 또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우리 삶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잘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배,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혀까지.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노년의 삶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는 경험과 지혜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그 경험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잃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만 집중한다면 슬픔과 아쉬움이 커지겠지만, 우리가 얻는 것들에 감사한다면 삶은 더 깊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노년은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과 일, 사회적 책임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서와 같은 조용한 활동이 만족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여행과 같은 새로운 경험이 큰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고 그것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관계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년에는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감을 버리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 과거를 회상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 가족과 함께 일상을 나누는 작은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오면서 쌓였던 오해와 미움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는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마음의 평화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년에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 하거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작은 산책, 차 한 잔의 여유, 따뜻한 대화 속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적당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절약은 현재의 행복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소비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명한 소비를 하고 남은 자원을 나누는 것도 노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봉사는 노년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작은 나눔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끝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나눌 것이 많으며 사랑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